강남구 아파트 8만 7천여 세대 중에서 이번 달 거래는 단 11건뿐입니다. 시장의 심장부가 멈춰섰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건의 거래조차 성사되지 않는 이 극단적인 정적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중입니다. 고가주택 시장의 자존심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140억 원짜리 집을 팔려고 단돈 10원을 깎는 기묘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검색 상단 노출을 노려보겠다는 집주인의 절박한 몸부림이 데이터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는 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직 검증된 수치와 현장의 수사 기록 같은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시장의 가식 없는 민낯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압구정에서 4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성동구 매물은 30% 폭증했습니다. 4월 20일이라는 운명의 시한과 강남 거래가가 17억 원대로 주저앉은 실체를 지금부터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9만 채 중에서 이번 달 거래는 단 11건뿐입니다. 하루에 한 채도 안 팔리는 이 기가 막힌 수치는 강남의 심장이 아예 멈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달에 800건씩 사고 팔던 동네가 갑자기 이렇게 정적에 휩싸인 것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을 넘어 시장 전체에 피가 통하지 않는 마비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강남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가격표도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평균 25억 원은 지킬 줄 알았던 아파트 값이 최근 17억 9천만 원까지 밀려나며 20억 원이라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팔 사람은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살 사람은 가격이 더 내려갈 때까지 느긋하게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입니다. 부자들이 왜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 지갑을 닫았는지 그 속내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계좌 흐름을 머리카락 한 올까지 털어보겠다고 서슬퍼런 칼날을 빼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는 순간 통장 내역부터 자금 출처까지 현미경 감사를 받게 되니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뒷조사가 무서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강남 부동산은 겉보기에만 고요할 뿐 속은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 무너져 내리는 형국입니다. 세금 부담은 커지고 대출은 막혔는데 정부의 감시까지 심해지니 그 어떤 자산가도 선뜻 총대를 매려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침묵의 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 지켜보는 이들의 긴장감은 이제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곳이 바로 강남의 심장 압구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40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액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충격적인 현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도대체 압구정 명품 단지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서늘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던 집이 지금은 88억 원까지 몸을 낮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40억 원이라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대여섯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셈인데 이건 단순한 조정을 넘어선 재난 수준의 가격 파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의 탈출 행렬도 무서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316건이었던 매물 숫자가 순식간에 3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7일 만에 30가구가 더 팔겠다고 나선 것인데 시장에 집을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은커녕 문의 전화조차 오지 않는 상황이라 집주인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청담동의 랜드마크인 더 펜트하우스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190억 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실거래가로 35억 원이 깎이더니 이제는 아예 50억 원을 더 낮춘 140억 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지 못할 비극이 포착됩니다. 어떤 집주인은 검색 순위 상단에 자신의 매물을 올리기 위해 기존 가격에서 단돈 10원을 더 깎아 매물로 올리는 기묘한 기술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14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닌 단돈 10원을 깎아서라도 어떻게든 먼저 팔고 싶어하는 그 절박함이 데이터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는 겁니다.
강남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들마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었고 그 거품을 받쳐주던 부자들의 현금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야전에는 수십억 원 정도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지만 지금은 40억 원을 깎아줘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압구정과 청담이 영원히 안전한 자산이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초고가 단지들의 붕괴는 단순히 그들만의 리그가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남의 정점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서울 전체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도미노 무너짐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집값을 수십억 원씩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기괴한 정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숫자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무려 9만 채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달에 팔린 집이 겨우 11채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사실상 강남 전체가 거대한 유령 도시처럼 거래가 멈춰버린 셈인데 이는 전체 물량의 0.01%도 안 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수치입니다. 하루에 한 채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이 상황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그야말로 처참한 실종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은 한 달에 800건이 넘는 거래가 터지며 대한민국 부동산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곳입니다. 작년 12월에 170건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때만 해도 다들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1월에 153건으로 더 낮아지더니 이제는 아예 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끝도 없이 추락하는 중입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씨가 말라버린 이 현실은 강남 불패라는 견고한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숫자로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팔겠다는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집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돈을 들고 나타나는 매수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있는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집을 샀다가 정부의 촘촘한 감시망에 걸려들까봐 숨죽이며 눈치만 살피고 있는 공포의 정적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면 결국 가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하락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지금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유지하며 버티고 있지만 당장 현금이 급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백기를 들고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화려한 아파트라도 사고 팔 수 없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그저 덩치 큰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자들의 손발을 이토록 꽁꽁 묶어버린 것일까요? 단순한 세금 문제보다 훨씬 더 무섭고 날카로운 감시의 칼날이 우리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데 그 정체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숫자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금이 넘쳐나는 부자들이 왜 갑자기 집을 안 살까요? 단순히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정부가 곧 가동할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감시의 눈 때문입니다. 이제는 집을 사는 순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통장의 흐름을 머리카락 한 올까지 털어보겠다고 하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뒷조사가 무서워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법이 통과되면 부동산 감독원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우회 대출이나 기업 자금 유용 같은 편법은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되고 깨끗하지 않은 돈으로 집을 샀다가는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정도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수준의 강력한 조사권이 발동되는 상황에서 어떤 자산가가 자신의 계좌를 정부 앞에 대놓고 드러내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집주인들의 숨통을 조르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월 20일이라는 운명의 날짜입니다. 이 날짜는 세금 폭탄을 피하거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통합니다.
최소한 이 시점까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각종 규제와 무거운 세금을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지금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을 꼭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조급함은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세금과 감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정작 시장에는 그 물건을 받아줄 매수자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이 급해진 집주인들이 하루에 1억 원이나 2억 원씩 호가를 낮추며 제발 내 집 좀 사달라고 부동산에 사정하는 처참한 광경이 강남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화려한 아파트라 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무거운 짐이자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시간이 결코 집주인들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의 자산가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탈출구를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강력한 한마디로 시장의 숨통을 이토록 조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무시무시한 최후 통첩의 진짜 내용을 다음 장에서 숫자로 하나씩 짚어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최후 통첩이 시장의 가장 아픈 곳인 세금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티면 결국 이길 줄 알았던 다주택자들의 계산은 이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절대로 없다는 단호한 선언이 시장의 기대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유세를 올려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신호가 떨어지자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강력한 수단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것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자 벌금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나중에는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거나 아예 재산 자체가 녹아내릴 수 있다는 공포가 집주인들의 목을 죄고 있는 형국입니다. 버티지 말고 팔라는 메시지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생존을 위한 명령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수익을 전부 환수하겠다는 정책적 압박 앞에서 그 어떤 배짱 좋은 자산가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가 시장의 심리적 지지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이후 강남을 비롯한 핵심 지역의 매물은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황금 입지들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수치가 정말 가관입니다. 도대체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강변의 보석이라 불리던 성동구가 지금은 매물 폭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20일 사이에 매물이 30% 넘게 폭주하며 집주인들의 비명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영원히 우상향할 줄 알았던 이곳에서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한강벨트에 견고했던 믿음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중입니다. 송파구 역시 28%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광진과 동작, 그리고 마포까지 한강을 끼고 있는 핵심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매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전체 매물 증가세보다 서너 배나 가파른 이 현상은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한강 조망권이 이제는 무거운 세금과 규제의 표적이 되어버렸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지금 한강변 집주인들에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마성광이라 불리는 황금 노선이 오히려 가장 먼저 시장의 외면을 받는 배신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의 압박은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데 정작 그 비싼 가격을 받아줄 매수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냉혹한 정적만 흐를 뿐입니다. 매물이 쌓이는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거래가 성사되는 속도는 거북이보다 느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도자들의 조급함은 분노를 넘어 체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장 전체의 가격 붕괴로 이어질 전조 증상입니다. 한강 조망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보다 당장 내 계좌에서 빠져나갈 세금이 더 무서운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탈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결국 한강변의 영광은 이제 과거의 기록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공식이 깨진 자리에 공포가 들어찼고 그 공포는 다시 매물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하락의 물결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체를 어떻게 집어삼키고 무너뜨릴지 그 마지막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동산 불패라는 드듬 자체가 뿌리채 뽑히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강남이 무너지면 한강벨트가 흔들리고 서울 전체가 가라앉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며 이는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장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시장은 진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호가만 떨어지고 있지만 이 낮은 가격이 실제 계약서로 기록되는 순간 기존의 모든 가격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 40억 원 낮은 가격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아파트 단지 전체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그만큼 증발해버리는 냉혹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실거래가의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서울의 붕괴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이미 강남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고 지방의 주요 도시들도 이 거대한 하락의 물결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향 평준화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억지로 버티던 거품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터지게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들 것입니다. 진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과 감시를 피해 더 안전하고 투명한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으며 오히려 집을 가졌다는 사실이 평생의 짐이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는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의 공포가 맞물리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기적인 하락장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될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웃게 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봐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냉혹한 숫자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을 통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래가 단 11건이라는 숫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40억 원이 증발한 압구정의 충격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은 시장이 단순히 주춤하는 수준을 넘어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월 20일이라는 시한이 다가올수록 탈출하지 못한 이들의 조급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정적을 기회라고 믿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에 갇힐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정부의 감시와 세금의 칼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날카롭고 집요하게 작동하며 실거래가라는 냉혹한 결과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적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시장 상황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강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지 아니면 또 다른 정적이 이어질지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